마켓 시그널입니다. 함께 하실 분입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지금은 쉬어야 할 때다, 쉬어가는 상황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그 반등의 시그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반등 시그널 아직까지 없나요?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좀 읽어주시죠. 글쎄요.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오늘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출회되고 있고요.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여기에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매도와 참다 의도한 매도들이 좀 뒤섞여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60월선, 120월선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시청자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60월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지지를 확인해야 될 이평선은 딱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2230 그리고 코스닥이 700 정도 됐었거든요. 정말로 뭐 단기간에 일단은 거기까지 급락하는 모습들을 증시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좀 빠르게 내려올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정말로 의미 없게 잠깐 반등했다가 또 떨어뜨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정말로 투자자들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셨다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반대 매매가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에요. 이런 게 나갔을 때 이제 스마트머니라던가 기관 쪽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런 물량들을 받으면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신용장고라던가 스탁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이제 저점을 확인하려면은 사실상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하락폭은 조금 더 남았는데 그리고 아침부터 반대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출회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시장은 약세 출발을 하겠으나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이 빠지는 물량들, 반대 매매로 빠지는 물량들을 또 다른 개미들이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 인식을 하고 연속적이고 그리고 강도가 높게 매수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120월선이 정말 큰 폭으로 만약에 하회를 하면서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도 했던 얘기들이 있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일부 인정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들에 대해서 점점 높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수대가 정말로 지켜지지 않고 큰 폭으로 하회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아직 120월선까지는 아무 액션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은 리스크 조절하셔야 되지만 현금으로 사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큰 폭으로 하회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내가 아무리 손실폭이 크더라도 손절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6월 CPI 7월 달에 발표될 텐데 여기에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지만 그거 누가 받았냐?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 이용해서 또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약 후강의 장세로 후반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결국에는 저는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 오늘 일시적인 반등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좀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최근 들어서 또 지수의 반등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삼성전자 이제는 오만전자라는 오명을 쓰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일 낙폭은 약간씩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줄어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하나 떴었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0% 깨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을 팔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원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결국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나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팔겠느냐.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에 떨어지는 칼날에 대해서 자꾸 삼성전자 매수를 외치는 분들은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인들이 삼성전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정말로 레버리지로 사용하셔가지고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미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보니까 뭐 1억 투자했던 계좌가 3천만 원이 됐다. 70%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삼성전자라는 초우량, 국내에서 최우량만 아니잖아요. 글로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이 있어도 수급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로 봐야 될까요?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사기 시작할 때 같이 사면 돼요. 그걸 조금 바닥이 아니고 위에서 산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매수로 밑바탕에 깔고 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안정적인 마진,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의미 있게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하루에 뭐 1조 매수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3천억, 4천억 연속적으로 또 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게 정말로 2천억, 3천억씩 꾸준하게 그래도 한 주 이상은 타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반짝 오르거나 이런 분위기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날, 그날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외국인이 6월달 하루도 빼지 않고 6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율도 49.72%까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삼성전자 언제쯤 돌려내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시그널들은 지금 봐야 될 시그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20월선이 마지막 저는 지켜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깨지면은 정말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싫은 숫자들이 또 나올 만큼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반드시 좀 장중에는 깨더라도 일단 종가상으로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금으로 만약에 주식 보유 없이 들고 계신 분들 또는 인버스 쪽에 이제 ETF를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수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물 주식을 들고 있거나 정말로 정방향으로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투자만 하고 계신 분들은 레버리지 사용하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담보 비율 이런 부분들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지금은 하실 게 없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바닥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으로 수급들 확인하면서 지키는지
아니면 깨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액션도 지금은 당장 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전거래일 대비해서도 한 1.6%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나만 소외되고 뒤처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로 영끌, 레버리지 사용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뭐 비록 이게 어떤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집값도 거래가 터지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잔고에 이게 본인의 자발적인 상환이건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하는 부분이건 신용잔고는 지금 줄어드는 수순에 있는 거는 명확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조 수준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19조 5,300억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레버리지 사용한 물량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것들, 낙폭 같은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점에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물론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 반대 매매로 이 고객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돈을 구해다가 입금을 하겠다. 나는 그렇게라도 버티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큰가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항복을 하는, 이제는 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타이밍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수가 떨어지면서 정말 지수 대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이미 담보 비율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그나마 저점에 잡았네라고 생각하셨던 고객들도 이제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 넣는 쪽보다는 일단은 반대 매매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영끌에서 전부 다 지금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처분 소득,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더 넣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좀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약간 자극적인 단어기는 하지만은 언론에도 보면은 개미 대학살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던데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시장의 기울어짐이 뚜렷하게 좀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고요.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